네, 오늘의 이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구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 정철진 경제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고 예, 합니다. 1차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와 비교해도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네. 길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잠깐 휴정했다가 지금 조금 전 한 4시 좀 네. 전에 다시 아마 속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중간에 휴정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영장 심사에서 휴정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오. 네. 자, 그래서 저희도 언제 이 심사가 끝날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신문을 받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신문을 받고 네. 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신문을 받고 나면은 일단 구인 영장이 발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구인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지난번처럼 됐다면은 다시 서울구치소 입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예. 그 당시에 좀 화제가 됐던 것이 네. 이재용 부회장도 신체 검사를 다 받고 네. 또 미결수복을 입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예. 상황인 거죠? 일단 그 법관이 발부한 구인 영장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영장에 의해서 구치소에 입감이 될 때는 일단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 신체 검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혹시 자해할 물건이 들어 있는지 또 소지할 수 없는 뭐 담배랄까 마약이랄까 뭐 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은 네. 이런 소지할 수 없는 금지 물품이 있는지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적어도 입감할 때 상태에서 어땠는지 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인데다가 지난번보다 시간도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모든 수사 종료를 예측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번에 영장 재청구가 실은 박 대통령 직접 대면 조사 다음이 아니겠느냐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실은 박 대통령과 상관없이 굉장히 빨리 영장이 재청구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기와 속도에 있어서 좀 당혹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재용 선생님 재소환 됐을 때 부회장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준비는 상당히 좀 철저히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준비라는 것이 지금 사실 뭐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보면은 지난번보다도 변호인단도 양쪽 모두 더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면면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금 변호인단이 제가 알기로는 그 법원 출신으로서 문강배 변호사 네. 특검 보로 네. 거론이 됐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그 부장 판사를 하고 나오셨는데 아주 네.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다음에 송우철 변호사 네. 이분도 아주 법원에서 굉장히 신망이 있었던 분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검찰 출신으로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조건호 변호사, 예. 여기는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고위 검사를 지낸 분입니다. 네. 그 외에 몇 분이 더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삼성 알고 쪽에 있습니다. 이제 이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이고요. 예, 그리고 예. 지금 특검 쪽에서는 이번에 네. 윤석열 수사팀장까지 직접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양재식 특검보, 예. 그다음에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그 부장검사, 부장검사, 예. 이 세 사람은 최소한 들어갔을 겁니다. 예. 지금 문강배 변호사 그러니까 삼성 측 변호인인 거죠. 변호인입니다. 예. 지금 문강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BBK 특검 당시에 특검보를 네, 맡았다. 특검보를 했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좀 변호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떻게 아무래도 보십니까? 특검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특검의 생리를 조금 더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검찰과 특검은 조금 다릅니다. 수사 방식이라든가 왜냐하면 한정된 기간 내에 한정된 항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 문강배 변호사가 상당히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윤석열 수사팀장과도 오랜 친구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뭐 네, 두 사람이 네. 대학 학번이 동기죠. 네. 이런 부분이 좀 뭔가 도움이 될까요? 글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물론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은 있겠지만은 일단 입장이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삼성 쪽에서 7명이 변호인단으로 들어갔고 특검 쪽에서도 이제 5명이 들어갔고 인원도 많고 지난번보다 이 뭐 쟁점도 또 더 네,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장 심사가 좀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심사가 끝나고 나더라도 상당히 결과도 늦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법관이 예. 이제 영장 전담 판사인 한정석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네. 적어도 지금 그 지난번 1월 19일 영장이 기각된 뒤에 3주 동안 지금 특검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이재용 부분을 보강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게 보강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들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추가로 안종범 그 전 수석의
수첩도 수첩 있고요. 39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네네.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보강이 됐으리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는 그 법관의 입장에서도 네. 좀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 여러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이 혐의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할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태극기 부대가 거기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태극기 또 성조기를 든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인상적이었는데 예, 뒤에 좀 궁금했던 게 저분들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응원하러 나온 건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하러 나온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적으로 이제 보수 단체 분들이 나와서 지금 영장 기각을 외쳤었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저분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받아들여지냐 아니냐와 이것이 곧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기각이냐 인용이냐와 거의 동일체로 보고 있다. 네. 즉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도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뇌물죄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박 대통령이 어떤 이점이나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뭐 응원하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네. 나와서 저렇게 영장 기각을 외치는 것은 결국은 그 다음에 있을 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냐 인용과 이게 끝이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 오늘 나와서 적극적으로 또 영장 기각을 외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뭐 이번에도 만약에 혹시 된다 하더라도 박상진 사장도 지금 같이 이제 청구가 돼 영장실질 있죠. 심사를 네, 기다리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만약에 박상진 사장이라도 구속이 된다면은 뇌물죄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서 수사를 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재용 삼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체의 어떤 상징성. 그 상징성 예.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만약 특검으로서는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은 그것으로서 상당히 동력은 또 이를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네. 지금 현재 특검이 기간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네네. 아직 불투명하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네. 20일 동안 그 구속 기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네.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데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되고 추가로 그럼 20일의 구속 기간이 주어지는데 네. 네. 그것하고 그 어떤 특검의 연장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가 되는 그때면은 거의 수사가 이제 완결됐다고 보는 겁니다. 영장을 청구할 때는 거의 수사가 완결됐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추가 20일의 수사 기간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다만 이재용 영장이 발부가 되고 네. 추가 수사 기간이 주어진다면은 네. 다른 재벌 기업이라든가 아직 못한 수사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수사기간 연장도 뭐 잠시 일단 특검이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네네. 연장을 신청했다고 예, 하는데 그 얘기 신청을 잠깐 뒤에 해보도록 네네. 하고 오늘 또 저희가 새로 나온 얘기를 짚어볼 만한 게 이 정유라의 승마 코치가 네. 자신의 스승에게 본인이 삼성과 같이 일을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것도 예. 결국 그렇게 보면 이제 삼성과 그 삼성의 어떤 뇌물 관계 지금 네네. 정유라의 말을 사주고 정유라를 지원했던 그게 지금 의혹이 네, 들어가 쟁점 중에 있잖아요.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뇌물죄 이재용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뇌물을 입증하는데 좀 상황 증거는 될 거로 생각합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것도 지금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일종의 인터뷰를 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전해지고 네, 있는 거죠. 전해지고 예. 있는 거니까 사실은 아직은 검증은 덜 됐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 B는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유라 지원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다른 대안을 논의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삼성 측의 입장은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추가 정황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플랜 B에 대한 논의는 했는데 네. 지금 삼성 측은 플랜 B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랜 B라는 게 뭐냐면은 정유라 도와주는 일인데 네. 그 이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못하지 말고 이 최순실은 끝까지 우리를 삼성한테 도와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언론을 피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그 플랜 B를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 이제 삼성은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쟁점은 이 플랜 B가 실행이 됐다라는 게 특검 측의 이제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지금 범죄재산 은닉을 도왔다.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은 그 비타나 V를 팔고 그것을 블라디미르로 10억짜리를 30억 말로 교체할 때 여기에서 삼성이 어쨌든 도와줬다라는 것이 이제 특검의 주장이고 거기에 네. 관련한 이제 비밀 계약서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번 혐의에 범죄재산 은닉을 도왔다라는 것을 이재용 네. 부회장한테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제 그게 곧 방금 얘기하신 아까 헬스트그란 안드레아스라는 말 중개상의 인터뷰까지 더해지면서 실제적으로 삼성이 이제 이 비타나 V를 팔면서 다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비타나 V를 블라디미르로 네. 바꿔주면서 정유라에게 더 좋은 말을 이제 사준 거예요. 근데 그 사준 시점이 한국에서 거의 막 난리가 났을 때였었거든요. 언론에서 왜 말 사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블라디미르로 바꿔줬다라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이게 지원을 끊었을 때 더 큰 불안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그게 이제 나왔다고 특검의 하는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 왜 그 끊고 그냥 원래 피해자라면 네. 끊고 10억 돌려받고 여기서 우리는 최순실과 강압의 피해자라면 연을 끊는 게 맞는 행동인데 네. 왜 굳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블라디미르로 교체했냐? 그것은 결국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동일체고 그만큼의 파워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기존의 모든 것들은 뇌물의 성격이 강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게 특검의 해석이고요. 예,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삼성그룹은 계속해서 바꿔준 적 없다. 우리는 비타나 V를 팔고 거기에 대해서 돈 돌려받은 것이다. 네. 블라디미르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그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삼성의 미래전략실 관련 그 인사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조직인지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우리 드라마에서 옛날에 많이 나왔던 이제 비서실입니다. 비서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시절에 삼성은 이제 비서실로 운영이 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뭐 나쁘게 말하면 비선 조직이고, 그러니까 각 계열사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몰려가지고 그 한 바로 회장 옆에 붙어가지고 총무라든가 경영 지원이라든가 인사라든가 회사의 전략을 짜게 되는 그런 조직인데 네. 명칭은 이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비서실에서 IMF 터지고 나서는 구조 조정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구조본, 네. 구조조정본부 이게 다시 전략기획실로 바뀌어서 미래전략실로 바뀌게 된 그런 것인데 회장 직속 뭐 조직이다 이렇게까지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에서는 하나의 공식적인 조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미전실, 미래전략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근데 것이 또 지난번에 세간 여기를 해석입니다.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삼성 쪽에서? 예, 폐지를 하는데 네. 그 폐지는 분명히 한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특검 수사가 끝나서 이 문제가 말끔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네네. 끝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네. 아마도 이 특검 수사 기간이 이번에 종료된다면 네. 그날 아마도 미전실 폐지를 확정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검 네. 수사 기간이 언제 끝날지 그러면 그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달 말까지 1차 수사 기간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특검이 브리핑할 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미 이제 연장 신청을 했다고 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뭐 3일 전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하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도록 되어 예, 있는데 법에는 예. 좀 빨리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수사를 하는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예. 지금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지금 좀 알아야 예컨대 지금 남아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계속해서 더 수사를 이어갈 것이냐, 네.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남은 수사는 검찰로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수사를 해보다 보면은 적어도 열흘 뒤, 한 15일 뒤쯤의 상황을 알 수 있어야 지금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미리 한 점에서는 것이다. 예, 할 필요가 한 거죠. 그러면은 수사 기간 연장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막 그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 판단이 네. 필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황교안 권한 대행의 입장에서 연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이후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후 수사는 그러면 법상 끝납니다. 28일로서 끝나고 그러면 특검이 기소할 것들 기소하고 예. 만약에 처리 못한 사건들이 있으면 그거는 검찰로 이첩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뭐 앞으로 또
구속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네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만약에 그 사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또 검찰로 넘어가서 넘어갈 수 조사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가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이첩하는 건가요? 네, 자료를 이첩하고 네. 그 자료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검찰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 검찰이 중앙지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넘어올 걸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검이 소위 말해서 만들어 놓은 사건들은 특검선에서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는 네. 아직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검찰로 넘겨갈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용 수사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을 예컨대 구속이 되든 구속이 안 되든 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일반 검찰이 지금 넘겨받아서 네네.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특검의 의지와는 달리 검찰에서 판단해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특검으로서는 이게 수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과 네네. 연장됐을 경우와 네. 또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이제 고려를 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일단 특검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이재용 그 부회장의 뭐 구속영장이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지만 네, 네. 청와대 압수수색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네. 대통령의 대면 조사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청와대 압수수색은 조금 전에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각하를 내렸단 말이죠.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청와대 압수수색의 그 각하의 의미는 네. 네.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그 합당하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그 자체는 아니고. 예, 그 자체는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그 특검이 행정소송의 어떤 원고로서의 적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굳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러나 지난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임의 제출 형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이 사태는 다시는 이제 일어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럼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데, 네. 근데 특검에서도 또 일각에서는 이 분명히 청와대 압수수색을 법원이 각하할 거라는 어떤 예상을 좀 하고 네. 뭔가 다른 걸 노리고 신청을 했다라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글쎄 그런 것들은 막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는데 네네. 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네. 이제 뭐 분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차명 휴대전화. 전화 예. 관련된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예, 이게 예, 궁금한 예. 게 네. 일단 특검에서 이 얘기를 어디서 네. 한 거냐면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정에서 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500여 차례 그렇습니다. 통화를 예, 했다. 했다는 게 그런데 나왔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지금 특검법에 의하면은 특검이 브리핑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절차에 관한 것, 형식적인 절차에 관한 것들입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다든가,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폰 추적을 해보니까 대포폰 통화를 몇 통이나 했다더라. 이런 것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규철 특검보가 공보관이 이렇게 말하기는 부적절한 내용들이라고 네. 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압수수색과 법정에서 관련된, 얘기했다고 예, 봐야죠. 예.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네. 사실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 관련 얘기를 좀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계속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포폰이 장시호 씨가 6대를 개설해서 대통령께도 드렸다는 대포폰입니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업무폰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왜 대포폰을 사용했을까요? 네, 안민석 의원은 장시호 씨가 개통한 전화 차명 전화다라고 했지만 또 지금 알려진 걸로는 윤전추 행정관이 만들어줬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근데 일단 보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차명폰을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대포차, 대포폰, 예. 대포통장 하듯이 대포라는 거는 이제 차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차명으로 하는 거 나무 이름을 빌려서 네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대부분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차명 전화가 있다 이렇게 네네, 진술을 진술을 했죠.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대포폰 그러니까 차명 전화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기도 네, 하는데 네, 네. 이게 법적으로 볼 때 네. 대포폰을 마련한 사람도 문제가 되고 사용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대포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만들어서 나에게 우선 쓰라고 준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예컨대 전혀 제3자 모르는 제3자 이름을 도용해서 만든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전추 행정관이 예. 만들었다든가 그러니까 일종의 허무인께 아니라 차명 친구 거를 빌렸다는 아는 사람. 개념입니다. 사실 예. 가족 간에도 뭐 할 어머니가 수 아버지의 있습니다. 예. 이름으로 뭐 한다든지 이런 그럼요. 식으로 할 수 제가 있잖아요. 예컨대 제 처 이름으로 개설된 네네. 핸드폰을 쓴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포폰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케이스가 어떤 건지를 봐야만 불법이냐 아니냐는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네.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국민들이 그 불신감이 크지 않습니까? 핸드폰 뭐 도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는 흔히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보면은 네. 그 막 핸드폰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남의 이름으로 만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것들은. 예.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시니까 네, 네, 네. 그 현장에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특검에서 한 얘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차명 전화로 뭐 네, 수백 네. 차례 통화를 네,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통화 정황을 확인하고 내역을 확보했다는 건데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진 건지를 어떻게 확인한 건지는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이런 게 좀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주 좀 디테일한 수사 기법에 관한 거기도 한데 네. 조금 추상화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과학 수사 수준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예, 우리 예. 경찰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쪽만 어떻게 확인이 되거나 어쩌다가 몇 번 걸려온 전화 하나만 확인이 되더라도 그 어떤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그 누가 누구하고 얼마나 통화를 자주 했고 누가 누구하고 가까운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금방 파악이 됩니다. 대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핸드폰 수사가 요즘에 수사의 가장 그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기록이 다 예. 남아 있고 법적으로 지금 1년은 소급해서 핸드폰이 없더라도 네네. 전화번호만 알면은 1년을 소급해서 어디하고 누구하고 전화했는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직접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네. 그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걸 쭉 분석을 해보면은 아 이거는 누구다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아. 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 휴대전화 실물을 찾기 위해서 청와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주장을 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실물을 확인하는 그 여부는 범죄 행위를 증명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다만 실물이 없는 경우하고 네. 우리가 전화번호만 알고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거 알고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실물이 있으면은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아, 실물이 있는 실물이 경우에요? 있으면은 실물이 없으면은 우리 전화국에서 소위 네. 그 전화국에서는 1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합니다. 예. 그까지만 자료를 보관합니다. 근데 실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고 또 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통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네.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네. 뭔가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최순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네, 네. 직전에도 통화가 통화를 이루어졌다. 했다, 예.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에도 통화가 이루어졌다. 네. 이런 정황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네. 어떤 혐의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그만큼 가까웠고 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이런 통화를 한 걸로 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뭐 증거인멸이랄까 소위 말맞추기랄까 이런 의심이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실 그때 그 1차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때 이 대국민 사과 발표문도 혹시나 최순실 씨가 뭔가 좀 검증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어쨌든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1차 대국민 담화 직전까지 통화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네네. 있거든요. 그렇다면 1차 대국민 담화까지의 그 내용은 일정 부분 내용을 뭐 조율했을 가능성이 내용을 있다.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나오는 것은 대국민 담화 이후부터 예. 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의 행보는 알 수가 없는데 실은 이 차명폰의 존재 자체는 아마도 장시호의 진술에서 이게 덜미가 잡혔을 수가 있겠다. 네. 왜냐하면은 이후로 통화가 안 되니까 최순실이 독일에서 계속 장시호를 통해 가지고 답답하다. 네. 박 대통령의 심중을 좀 파악해라 해서 장시호가 자신의 어머니인 네. 최순득한테 연락해서 최순득이 또 윤 전 행정관 전화기 빌려가지고 박 대통령과 다시 의견 조율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진술을 특검이 듣고 나서 그렇다면 그 전에 뭘로 통화했지? 그래서 윤 전 행정관의 명의로 된 수많은 전화기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개가 맞게 되는
골랐고 요즘 말하는 그 첨단 기법, 알고리즘 기법을 통해 가지고 1년 반 동안 그 전파들이 계속 통화된 것들을 파악해서 이번에 그 570차례를 밝혀낸 겁니다. 예. 그 대화 내용도 지금 관심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한국에 들어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런 진술이 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것은 이제 최순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파악이 된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말을 통해서 뭔가 추정해 볼 수 있는 혐의라든가 어떤 정황. 당시를 돌아보면 이게 이렇게 큰 문제로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파악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1차 대국민 담화 내용을 봐도 예. 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과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연락을 끊고 이제는 뭐 최순실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졌으면 했었는데 실은 이 다음부터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예. 이제 상황이 완전히 좀 바뀐 거죠. 사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떳떳하다면은 최순실을 귀국을 종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일환으로 최순득을 통해서 들어와라 했을 수도 있고 예.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뭐 낫죠. 왜냐하면 끝까지 독일에 있을 경우에 더 의혹만 가고 더 잡아오고 그러니까 아마 또 그런 지시를 내렸다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사건이 많이 파장이, 너무 벌어졌죠. 네. 파장이 커지면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일단 지금 영장실질심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긴 시간이 이어지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면 박상진 사장에 대한 또 심사도 이어지기 때문에 네. 오늘 결과가 언제 나올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